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제3편 서비스를 이야기하다의 5번째 챕터 서비스 개념에 관한 응용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3번째 시간 문화 리터러시 듣기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도서관이 그동안 해온 일들 업적을 쭉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생산되어진 컨텐츠 지식자원들을 이용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컨텐츠라는 것 자체가 기록이고, 기록이 주로 이제 문자 형태 책 중심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자원으로 자리매김 하였죠. 그 역할이라든가 그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의 매체의 발전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도서관이 책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이런 것을 감안하고 놓고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도서관이 꼭 책만을 위한 공간이었을까라는 이제 가설이고, 그 가설은 매체 발전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성장할 수 있는, 변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책을 그냥 단순한 지식의 총체로 보는 것이 하나의 매체로 놓고 봤을 때 그 다양한 매체, 제가 이번 그 서비스를 이야기하듯이 얘기하고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에 대한 그 개념 속에서 나타나는 매체들을 도서관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로 간다면, 생산되어진 매체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고, 생산의 시점도 기생산된 것과 생산 과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그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굳이 책이라는 매체 하나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듣기를 우리가 실천하는, 지금도 보면은 도서관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화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그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집착된 현상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너무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약간 유행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죠. 뭐가 좋대, 그럼 그걸 왕창 우르르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문화 프로그램에서 도서관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도서관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는 얘기죠. 물론 그 본연의 업무가 지금 와서는 제가 지금 새로운 시도를 또는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그것만이 우리 일이 아니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도서관은 책을 수집하고 비치하고 조직하고 서비스해 주는 쪽에다 초점을 맞췄고, 문화 프로그램은 상당히 좀 인기몰이 사업, 즉 비사서 출신의 관장들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라고 이제 취급을 했겠죠.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찾아오는 공간이라기보다 그냥 일정한 숫자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늘 이용하는 굉장히 안정된 고객을 갖고 있었던 도서관에 이제 그 행정 출신의 도서관장들 불만이었겠죠. 좀 더 많은 사람이 오길 바랬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약간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문화 강좌들을 열었고,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인문학이 대세가 되고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기술 발전이 너무 급속하다 보니까 우리를 찾자는 노력 속에 인문학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인문학 강좌가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하나 그냥 중요한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죠. 제가 예전에도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백화점에서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문화 강좌하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강좌가 다를까? 같을까? 같다면 왜 우리가 굳이 도서관에서 그걸 해야 하고, 사람들은 백화점에 하는 문화 강좌가 아닌 도서관의 문화 강좌를 찾아올 일이 있을까라는 것이고, 다르다면 어떻게 달라야 할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그러고 저 역시 어떤 실행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쭉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 문화 강좌라는 것을 그냥 누구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 전달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문화 리터러시, 문화도 책과 마찬가지로, 독서와 마찬가지로 리터러시, 문해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문자를 익히는 이유는 그 문자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걸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가는 작업이라면, 문화 리터러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끼리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아, 세상의 유행이 이렇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런 이 변화를 특히 지역사회에서 자기 지역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살려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통 구조이고, 그것을 문화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문해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문화 리터러시 특기에 대해서, 결국 도서관이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책이 되었던, 일반 문화가 되었던, 어떤 매체가 되었던 독자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요구하고 이용자들에게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리터러시다.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평생 학습의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제공해 준다면, 언제든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어도 자기가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그것을 도서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이한 예 중에 하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건데, 그 플래시몹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어떤 도서관에서 했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늘 있는 이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 플래시몹이라는 게 뭐지? 몹이라는 게. 보니까 갑자기 어느 공간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갑자기 어떤 이벤트를 하나 벌려서 사람들에게 재미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세상 얘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말한다면, 도서관에서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어떤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서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떠들고, 그걸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바로 문화 리터러시야. 매일매일 일어나는, 매일매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은 요즘 세상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상 자기 의사 표현들을 하는구나 라는 걸 배우는 것이고, 다른 데 가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낯설어지지 않는, 그 리터러시의, 문화 리터러시의 기본은 낯설지 않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 대하는 낯설음과 주저함을 익히게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나타나지 않게끔 만드는 게 문화 리터러시. 저는 그걸 듣기라고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들어주는 일이죠. 강연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식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듣는 작업인 것이죠. 넓게 보면 읽기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말했듯이 읽기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읽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기를 통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가는 것이 읽기의 기본 매너다.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직한 역할이다 하듯이, 문화 리터러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취합할 수 있는, 그래서 도서관이 학원이 아니라 무엇을 심도 있게 가르쳐서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것들도 있어를 보여주는, 직업의 세계 같은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주거나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나누게 한다든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부모들 중에서 어떤 특정 직업에 있는 부모님을 모셔다가 학생들의 그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해줌으로써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그 직업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도 대학을 방문해서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전공 학과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고 무엇을 배우는 것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일종의 리터러시입니다. 그 1시간, 2시간 동안에 이 친구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낯설지 않아질 수 있다는 것이 문화 리터러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화 리터러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를 기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넓게 보면 독서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도서관이 해왔던 전문성을 놓고 봤을 때 독서를 독립적으로 본다면 그 외의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고 싶은 사람들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 지금 현재 어떤 시대적 변화가 있는지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작업들에 대한 얘기. 아마 그 비슷한 얘기를 지난번에 그 도서관 한 책 읽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것과 또 맥을 같이 합니다. 도서관이 하는 일들이 어떤 특정 책을 소개하고 특정 책을 추천해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보여줌으로써 선택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주는, 그래서 한 책을 선택하는 작업이 아니라 지금 출판되어지는 모든 책들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작업이 필요하다. 차라리 한 책을 고르려면 그 한 책은 클래식이었으면 좋겠다. 그 클래식이 뭐 50년, 100년 된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서관이 그동안 쭉 이용자들이 이용했던 결과들이 어떻더라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던 족적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현재의 다양성을 쳐다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기가 자기 판단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문화활동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 문화활동들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지? 그럼 뭐 영화도 있을 수 있고요, 연극도 있을 수 있고, 그리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전시도 있을 수 있고, 공연도 있을 수 있고, 악기를 배우는 것에 대한 얘기. 지금 배우는 행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로 공연에 대한 얘기나 전시에 대한 얘기, 강연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화 프로그램들이다.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은 지금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문화 활동들, 문화 프로그램들, 인문학 강좌들 다 좋습니다만 그 강의 내용들이 너무 스페시픽하거나 너무 하나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거나 너무 높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좀 폭이 넓고 또 우리 주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과학 사이트, 과학 읽기, 뭐 도서관에서 과학에 대한 관련된 강좌를 여는 것을 지원해주는 단체도 있고 도서관이 원한다면 그것을 열 수 있게 해줍니다. 10월의 하늘인가 해서 10월 달에 그런 과학 강좌를 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전문가를 초빙한다기보다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내가 해보겠어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과학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보통 일반 시중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러니까 상업적 차원에서 해지는 것들은 관객을 생각하게 되고 수익을 생각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강좌 하나 여는 것이 그 수요층이 충분히 보장되어지는 영역의 강좌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듣고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자기 부담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것들은 영리적으로 상업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은 기왕에 잘 되는 것들을 불러다가 도서관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행사들은 밖에 있는 많은 공간들에서 뭐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공연장이라든가 여기서 누구나 다 펼칠 수 있고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지만 도서관은 수익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리터러시. 사람들에게 참 생소한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또는 이 지역사회 젊은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하나의 것을 자기가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사업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3D 프린터가 대표하는 그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쓰기와 말하기는, 듣기는 전부 이런 것들은 견해의 차이라는 거죠. 바라보는 뷰포인트가 다르다는 얘기를, 시각이 서로 상반됐다기보다 다른 쪽에서 쳐다보고 있는 얘기를 하듯이 그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강좌를 열어 했을 때
그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얘기, 그 만드는 작업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얘기, 또는 만드는 그 물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다양한 층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강연을 한다 하더라도 강연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특정한 주제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철학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살아가는 오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경제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고급 강좌를 열자는 것이 아니라, 요즘 TV에서도 보면 그런 인문학 강좌들이 많이 열립니다만, 인문학 강의의 이 수준의 폭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강의가 있고, 어떤 것은 조금 더 평이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그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서 1년, 12달 전부 뭐 쉬운 것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자기 주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또는 도서관에 갔을 때 계도할 어떤 의도적 행동들도 조금 넣어서 그 의도적 행동이 거기에만 목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행위가 지속되어 줄 수 있다면 참 좋은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하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전시 프로그램을 한번 움직이죠. 전시, 공연, 강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제가 움직이면서 문화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것이 있다면은 공연을 제가 2개인가 했습니다. 하나는 그 현악 사중주 공연을 제가 도서관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만든 실습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진행했고, 그 진행 과정에 가능한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 전 과정을 이해하기를 저는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헌정보학과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나중에 사서가 되는 현재 예비사서들이고, 예비사서들의 입장은 관객의 시각이 아닌 그 관객들을 위한 도서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걸 진행할까와 무엇을 진행할까를 고민하는 작업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사업들을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스트링 콜텟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 획기적인 사업을 벌려본 적도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것일 때 19금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학생들을 데리고 그 스탠드업 코미디 프로그램을 한번 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은 힘들어서 제가 그 줌을 통한 비대면 스탠드업 코미디도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 학생들이 기획하고 섭외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밟을 수 있게 해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알려주는 게 좋을까를 경험할 수 있게 해본 적도 있고요. 전시는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와, 도서관이 전시가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작품들, 그 예술적 활동들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양하게 소화시키고 사람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서 주제적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소재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작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전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 자원들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하나가 쓰기가 될 수도 있고, 읽기가 될 수도 있고, 말하기가 될 수도 있고, 듣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늘 제가 비판적으로 말했던 도서관 옥상에서의 텃밭 운영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소하죠. 한 10년, 20년 전에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를 운영한다는 것도 도서관 사서에겐 상당한 거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느 서울에 있는 뭐 공공도서관 관장님이 도서관 옥상에서 텃밭을 운영한다 했습니다. 뭐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비판이라고 다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또 누군가 그런 거를 벌렸나 보다 하는 정도에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해당됐던 사서 선생님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물론 텃밭이라는 것 자체가 도서관과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상관관계를 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한번 텃밭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텃밭을 운영한다는 행위가 그 이용자들에게는 텃밭에서 작물을 심고 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노동도 제공하는 것이겠지만, 도서관 시각에서 바라봅시다.
도서관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라면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아까 제가 전시도 얘기했고 공연도 얘기했고 했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끼리 몰래 조용히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텃밭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을 모으는 광고도 들어갔을 것이고 언제 행사를 합니다라는 행사 광고도 들어갔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서가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텃밭을 열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내가 농부가 아니고 내가 원예 작물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동네에 그걸 잘하는 사람들 섭외할 수 있습니다. 왜? 도서관은 레퍼런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강의도 하게끔 해주고 같이 농사를 짓게끔도 해주고 그래서 처음 와보는 사람들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하고 싶은 사람에겐 그것을 강연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들이 만든 농사 일지를 만들어서 일지를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식 자원을 생산하고 운영함으로써 연속적으로 텃밭을 굳이 이제 도서관 옥상에다 만들 필요가 없죠. 누구나 다 필요하면 텃밭을 만들고 텃밭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매체 중에 가장 강력한 매체가 뭘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유튜브 매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자원들이죠. 도서관이 조금만 신경 쓴다면 도서관 내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었던 대표 도서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에 도서관 사서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조직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러나 그 내용들은 리터러시 알려주는 그래서 그 과정에 듣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서관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하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지만 그걸 보고 나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 어릴 때 본 영화 하나가 제가 마지막 에피소드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느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건데 어느 날 집에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됩니다. 타이프라이터가 배달이 됐어요. 근데 그 집에 어느 누구도 타이프라이터를 시킨 적도 없고 주문한 적이 없는데 타이프라이터가 배달이 됩니다. 그걸 받은 여자 주인공이 자기는 무슨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계시다. 나로 하여금 작가가 되라는 계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10년, 20년 글을 썼지만 글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걸 해. 너 이거 필요해. 그런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리터러시는 말 그대로 그냥 아는 것. 나 알아. 거기에 자기가 관심이 가지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이트웨이, 관문 같은 역할들. 그래서 내가 저런 것도 있구나. 저게 생각보다 쉽네. 나도 참 관심도 한번 해볼까? 요즘 목공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TV 프로그램에 영화배우가 나와서 목공도 배우고요. 안경 제작하는 것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다고 전문가들이 하듯이 막 심도 있게 공부 다루는 법서부터 막 심화해서 몇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분, 20분 동안 조그만 소품을 하나씩 만들게끔 해주면서 그 재미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메이커 스페이스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도서관에 공방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시민들이 봄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주방을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뜨개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뜨개질을 하면서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 뜨개질은 뜨개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뜨개질을 하는 환경, 문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승되길 바라는 것이지, 뜨개질 기술은 아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대부분 다 기계로 만들어졌듯이 기술은 성장합니다. 기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 AI를 포함해서 그들은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어떤 그 과정만 쳐다보는 것이지 그 속에 녹아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도서관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문화 리터러시에 대한 그 사업들을 벌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모든 것들은 다 기계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람은 배제된 굉장히 건조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문화 리터러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관심 있고 또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면, 전시가 되었던, 공연이 되었던, 강연이 되었던, 아니면 메이커 스페이스가 되었던 어떤 형태로든지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외부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도서관을 공간으로 활용해서 빌려달라고 임대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사서 스스로가 고객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